뷰티풀 수급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에 나오셨을 때 보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꽤나 배가 아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종목 중에서 거의 세 종목 다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어서 체크를 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마녀공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말씀해 주시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하반기 뭐 중국이랑 일본 모두 매출 성장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에 장 초반부터 15%나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마녀공장 저희 어떻게 더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면 좋을지 대응을 전략을 여쭤볼게요. 이제 마녀공장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물량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방향성을 찾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지만 제 말씀을 이 종목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펀더멘탈 쪽으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전 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녀공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본 쪽에서의 오프라인 매장 수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증권사에서도 이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 관점 그리고 신규 매수도 충분히 부담 없는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마녀공장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노바렉스입니다. 요즘 건강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연간 실적이랑 수익성 전망이 그렇게 밝아요. 원래는 이제 노바렉스가 이제 GNC죠. 이제 건강기능식품 이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GNC라는 그 브랜드를 한번 좀 봤을 텐데 원래 이제 중국 쪽에서의 납품을 위주로 했지만 원래 중국에 대한 이 경기 그리고 소비에 대한 지표가 안 좋은 전방이 계속 원래 상반기부터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거의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누워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게 이 중국 쪽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 소비나 이런 부분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오히려 저가 가격이 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노바렉스가 그거에 좀 최근에 좀 증권사도 그렇고 이 시장에서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중순부터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분위기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올라봤자 어차피 한 2, 3주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과거에 저 가격이나 그러니까 2년 전에 가격이 거의 26,000원대였어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보유 관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쭉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종목 안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게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수주 파이프라인이 당시에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모멘텀을 제시를 해주셨고 이제 포스코 DX가 코스피로 이사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가에는 어떤 영향 미친다고 보십니까? 원래 어제 장 초반에 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차익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근데 이런 그 어제 급등하면서 끝났던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이전. 그러니까 코스피 이전한다는 부분은 이 논리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죠. 근데 이건 어떤 명목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포스코 DX가 그 전에 주가가 올해 상반기부터 좋았던 부분에 있어서 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모습이 정말 그림이 좋아요. 아름답게. 재밌게 얘기하면 아름답게 주가가 상승하고 또 실적도 2분기 때 굉장히 잘 나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이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실적에 의한 주가 상승의
기인했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하는 부분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울 수 있지 않나. 당연히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이전 소식은 오히려 주가에는 호재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리뷰를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시간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도 만나봐야겠죠. 박지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간외에서는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KTCS가 9.98% 오른 모습, KTIS는 9.78%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삼천당제약에 대한 시세도 분출이 됐는데요. 특히나 이 장 마감 후에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에 캐나다 독점 판매권 체결 공시를 내면서 영향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9.89% 오른 모습이고요. MDS테크 C랩에 대한 관심도 높은 모습인데요.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이죠. 엔비디아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묶이면서 각각 6%대, 3%대 강하게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쭉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긴 했는데 차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역시 이제 그 MDS테크, 인베디아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 실적이 이 엔비디아가 1분기에 이어서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전체 이제 AI 또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늘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납품을 하거나 그 전에 어떤 파트너에 대한 부분인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MDS테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엔비디아 쪽에서의 어떤 이 컨설팅 또 AI 플랫폼을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딥러닝 교육까지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MDS테크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재평가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인베디드라는 이 산업 자체가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동차에 대한 느낌이 많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기기 안에서의 내부적인 어떤 PC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볼 수 있겠는데, 근데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 말씀드렸던 이제 AI 또 사물 인터넷 이런 여러 가지 산업 쪽에서의 인베디드에 대한 수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큰 현재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MD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매출액과 뭐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부분이지만 재무적으로 부채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안정이 돼 있는 게 그전에서도 시장에서도 좋게 많이 평가를 했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MD테크, 뭐 엔비디아에 대한 수혜나 이런 것보다도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재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금 현재 무리가 없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접근할까요? 1차적으로는 오늘 아마 좀 주가 많이 뛸 가능성이 있다고 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2,300원 말씀을 드리고, 근데 우선은 그 전에 제가 뭐 펀더멘탈 상으로 쭉 이제 실적 폭이 좋은 종목들은 목표 주가를 넘더라도 보유 관점을 아니면 추가한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 1차적으로 2,300원 됐을 때는 약간의 좀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서 관련주들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시간에서 움직였던 MDS테크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펀더멘털 자체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박재현 아나운서입니다. 네, 6년 만에 돌아온 유커의 화장품 면세점 ETF까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한국콜마를 15거래일째 주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14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별풍선 매출이 팡팡 터지고 있다고 하죠. 이어서 솔로엠은 9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데요. 주가가 아직 ESL 영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바텍은 6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죠. 다음으로 인선 ENT 6거래일 연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서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 엘리베이는 30거래일 넘게 37거래일째 담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어제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 13거래일째 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AI 시장에 뛰어들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바렉스는 7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기식 강자로 중국의 수출 호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6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잘 키운 자회사 덕을 보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코웨이는 5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무더위에 얼음 정수기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죠.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수급 함께 알아보고 오셨습니다. 요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외국인이 담은 종목 안에서는 어떤 기업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인선 ENT 폐배터리. 볼 텐데 뭐 인선 ENT는 이제 환경 어떤 이제 폐기물 관련 기업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그 8월 초에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이유가 그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쓰레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쓰레기나 어떤 폐기물이 많이 나와야 뭐 인센 ENT 같은 이제 환경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이 먹을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인선 ENT 사업 부분을 봤을 때도 이 어떤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건설 쪽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이쪽에서의 산업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솔직히 큰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우선 2주 전에 좀 거의 9,500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또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방 경직선과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낙폭이 이제 제한적으로 가는 상태에서는 인선 ENT의 이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자회사를 통한 이 건설 폐기물 또 이제 폐차나 이런 파쇄 쪽에서의 이 종합 이제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인선 ENT의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슬림하고 이 수직 계열화로 좀 많이 탈바꿈을 했던 점에서 봤을 때 서로 이제 사업에 대한 연관성이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하나가 바로 이제 자회사 인선 모터스죠. 이 폐차에 대한 폐차를 이제 해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어떤 부분 사업적인 어떤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활용한 또 이제 폐배터리 쪽 사업까지도 같이 연결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매출 부분을 또 빨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장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인선 ENT에 대한 향후 전망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어떤 폐기물이나 이쪽 사업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크지만 이 폐배터리 쪽에서의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런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에 있어서 이런 플러스 알파에 대한 주가에 대한 그 도움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매수에서 이어지고 있고 매수 관점 또 보유 관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접근할까요? 우선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 매집한다는 것보다도 조용히 좀 담고 있는 구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8,9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7,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날 실적이 나오면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어서는 사업 부분에서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외국인 안에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기관은 어떤 기업들을 담고 있는지 그 안에서 한 종목 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종목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제 뷰노라는 뭐 기업 같은 게 진단 솔루션 기업이라서 이 뭐 엔비디아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AI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쪽 AI와 관련된 기업들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뷰노처럼 이제 진단 솔루션, 그러니까 AI 쪽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업,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거의 다 뭐 AI와 관련돼 있는 상황이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AI 쪽 이제 뷰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 실적이 뭐 좋고 폭발적으로 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뷰노 같은 경우도 뭐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예측과 관련된 사업 부분 쪽에서 투자를 많이 지금 하고 진행을 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얘기를 좀 안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PER이나 뭐 PSR로 봤을 때도 약간 좀 AI와 관련되면서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오버슈팅한 감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AI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뷰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차장님께서 이제 사모펀드 안에서 있는 종목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정답을 네. 먼저 알고 저희가 사모펀드가 어땠는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일단 뷰노부터 가격 전략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만나볼게요. 뷰노 좀 지금 1차적 목표가 42,0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네. 손절가는 36,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노에 대한 가격 전략은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 사모펀드 보고 오시고 외국인 수급안에서 어떤 종목 담을지 잠시 후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펀드의 관심은 여전히 2차 전지에 좀 집중이 돼 있는 모습인데요. 포스코 DX 그리고 에코프를 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가 좀 우세한 가운데 특히나 이제 SM도 좀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죠. 1% 어제장에서도 오른 모습인데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뷰노도 앞서도 짚어드렸지만 8%대 전일에도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어제장에서도 0.75% 소폭 상승을 했는데 북미의 HBM3 공급 예고를 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사모펀드 안에는 5기업들이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기관의 수급 안에서 한 종목 저희가 빠르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코웨이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텐데 네. 뭐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코웨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수기에 대한 좀 이미지가 좀 강한데 근데 생각보다는 이 정수기보다는 이 공기청정기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 부분은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웨이에 대한 어떤 해외 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하면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태국 쪽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좀 적자긴 하지만 이 적자 폭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 그냥 좋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미국 쪽에서는 공기청정기 판매 부분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지금 현재 이 산불에 굉장히 좀 예민한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 부분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뭐 아무리 이제 영업이익이 상승폭이 적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지금 20% 가까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제 코웨이가 이 마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부분을 잘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코웨이에 대한 관심을 이제 기관의 수급과 함께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접근할까요? 주가가 좀 많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우리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46,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돌파했을 때는 좀 추가 매수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 가격 전략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모두 올라서 오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신 종목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